루이 나왔네. 아이고 이쁘다. 루이 형한테 가는 거야? 자, 10단원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4번. 처음에 보면 되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두 개의 이차함수 포물선이 있는데요.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곡선의 형태를 봤더니 하나는 y는 x제곱, 또 하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네요.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자,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원점인 거고 꼭지점이, 또 하나는 2,4죠. 2,4면은 여기 있네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니까 공통접선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거냐? 이런 모양의 공통접선을 만들 거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 공통접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의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은 접선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문제 이후에 나중에 미분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공통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다룰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하나의 접선이라고 얘기했죠. 하나의 접선이 그려진다. 그래서 공통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그냥 기울기 y절편을 다 모르는 상태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하고 이 직선은 접하게 돼요. 접할 때는 어떻게 하죠? 연립을 하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연립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x제곱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다 이항을 하면 접하니까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어때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했더니 m제곱 더하기 4n이 0이 된다. 이런 식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차함수인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과도 또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둘을 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을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역시 접하니까 중근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랬더니 m제곱 플러스 4n도 있고 그 다음에 8n 마이너스 16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첫 번째 얻었던 게 m제곱 플러스 4n이 0이었으니까 이걸 0으로 처리하고 나면 8m 마이너스 16이 0이 되죠. 그러면 m은 쉽죠. 2지 이렇게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n은 이제 m이 2라는 걸 이용해서 n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게 2차 함수에 한해서만 공통접선을 이와 같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만 메모해 본다면 나중에 이제 헷갈릴까봐 2차 함수 두 개가 등장하면 공통접선을 뭘로 구한다?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 이상과 뭐 다른 2차 함수 요거하고 2차 또는 3차 이상 요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게 엮이면 공통접선을 판별식으로는 해결 못하고 나중에 공부할 미분을 이용하게 된다. 요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식을 봤더니 절대값 x제곱 빼기 1 이퀄 a. 요거 실근이 그 개수가 a 값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 그리기 전에 기본사항 두 가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별표 쳐놨는데 y는 절대값 x다 하게 되면 fx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게 됩니다. 자, y값의 함수값의 절대값을 나타낸다니까 음수도 양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거에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처음에 그림은
요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4, x축하고의 교점이 마이 2가 되는 거죠. 이 점선이 절대값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되겠죠. 뭐 여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x축 아래 부분이 위로 접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낸 거, 이게 바로 절대값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부할 x에만 절대값 있는 거랑은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위로 접어 올리면 되겠다 이 얘기고, fx 이퀄 k의 실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면, y는 fx 그리고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은 반대쪽으로 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랑 a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그려봤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기네요. 자, x축 y축인데 접혀 올라가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x축하고의 교점은 x제곱 빼기 1이 0이 되는 곳이니까 1 마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실근이 제일 많이 생길 때는 이때겠죠. 여기 y는 a 플러스 1일 때고, 그 다음에 좀 그거보다 개수가 줄어드는 거 표시해 볼게요. 보통 제일 잘 나오는 접할 때. 요거는 지금 3개 생겼습니다. 보라색은 4개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생길 수가 있는데, 맨 아래, 아주 위, 요렇게 됐을 때죠. 그 다음에 아예 실근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실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을 때죠. 자, 일단 여기 딱 이런 점에 걸릴 때를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점에 딱 걸리는 상황. 이건 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a가 0이 됩니다. 그렇죠? a가 0이 된다는 게 눈에 확인이 되죠. a가 0일 때는 실근이 3개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a 플러스 1이 0이 된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이때는 2개네요. 그럼 이제 2개가 되는 게 이 파란색 요거랑 이 위에 0보다 클 때겠죠.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4개는 언제예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죠. 그 다음에 아예 없을 때는 a가 마일보다도 작을 때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기 체크할 때도 그냥 쉬운 거 먼저 해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끝에 점에 걸릴 때를 꼭 세보고 해줘야 합니다. 유제 8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미 그래프를 한번 그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겠죠. 끝에 걸릴 때가 y는 4였죠. 그래서 요게 a가 4일 때 실근이 3개가 되는데 4개는 점선처럼 될 때, 그래서 0과 4 사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엄청 중요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2차 방정식도 알고 근도 아는데 분리는 뭐냐? 뭔가 좀 멘탈이 터지는 느낌이죠? 분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처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x축에서의 근의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x축에서의 근의 위치. 근해 분리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근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의 위치가 두 근이 모두, 여기 예로 녹색 글씨 나왔는데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아니면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녹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의 위치를 문제에서 정보로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분명히 2차 방정식에 미정계수, 우리가 값을 알지 못하는 계수가 존재하게 돼요. 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근의 위치를 통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의 분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근의 위치를 통해 2차 방정식의 미정계수의 범위를 파악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석에서도 녹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기준이 되는 뭐 2보다 작다 크다 할 때 이 2의 위치가 또 나와 있으면서 근의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의 분리 박스 내용을 볼까요? 자, 실근은 바로 x절편에 해당하는데, 첫째,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제일 먼저 뭐 해줘야 한다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꼭 그려줘야 합니다. 이걸 그리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이걸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를 따지는데 순서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요걸로 세 가지로 따집니다. 판별식은 먼저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교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두 개 있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양인 거고, 뭐 그냥 있다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그 경계값, 아까 제시했던 뭐 2보다 크다 작다 하는 그 경계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경계값에 해당하는 x값에서의 y값의 부호.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양이 되는 거죠. 반면에 두 근이 2보다 뭐 작다 하더라도 양이 되는데, 2가 두 근 사이에 있으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이 돼 버립니다. 이런 거를 파악해서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문제를 직접 접해봐야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보기 문제 한번 꼭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10-6 한번 같이 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2차 방정식에 지금 뭐가 있어요? m이라는 미정계수가 있죠. 미정계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괄호 1번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게 fx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인데, 이 두 근이 있고 두 근이 모두 어떤 숫자 1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먼저 1단계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별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4분의 d가 m제곱 마이너스 3m인데, 이게 0 이상이어야겠죠. 그러면 m마 3 0 이상. 요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고 그랬죠. m축이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여기가 0, 3인데 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0 이하 또는 3 이상. 두 번째, 대칭 축의 위치를 파악을 해볼 텐데요. 축의 위치가 요거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래서 지금 m이 나오네요. 그럼 축의 위치에 관해서 m하고 1 중에 어디가 더 오른쪽 더 큰 거죠? m이 더 큰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이렇게 위로 붕 떠 있습니다. f1을 따져주는 거죠. f1은 대입해 봤더니 m풀 1이 되겠네요. 이게 어떻다? 양이다. 그래서 m이 마일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럼 1, 2, 3번에서 3개의 어떤 범위를 구해줘야 한다?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3개의 공통범위. 그러면 뭐가 되죠? m이 3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공통범위.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똑같은 건데 그래프만 반대쪽에 있는 거고,
3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 즉 1이 두 근 사이에 있는 거네요. 1이 사실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정보로는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 때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됩니다.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서, 자, 이런 경우에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판별식을 굳이 안 따져줘도 돼요. 가끔 물어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쓰고 공통범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함수값에 의해서 판단한 게 더 좁은 범위가 됩니다. 원래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좁은 범위, 넓은 범위 있으면 어때요? 공통범위 좁은 범위가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아주 개이득이에요. 함수값만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F1이 M 플러스 1인데 이게 어때요? 음이 되죠. 그래서 M이 마일보다 작다. 굳이 판별식을 안 따져줘도 됩니다. 판별식은 넓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유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잘 풀어보고 나면 기본 7번도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기본 7번을 3교시에 풀이하고 연습 문제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